안녕하세요. 백만송이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물이 면역의 본체이다 입니다. 이 책의 지은이는 허민도 한정환님입니다. 한정환님은 미국 내과 개의비로 활동하고 있고 허민도님은 제1제당 종합연구소 선임연구원을 역임하고 부경대 교수로 재직 중인 분입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물과 질병의 상관관계. 물을 많이 마시라고 권장하는 질환과 제한하는 질환이 따로 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는 수분 섭취를 하루 1리터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이 좋다. 다시 말해 몸속 대사작용에 딱 필요한 분량만 마시면 된다. 두 번째, 신부전을 들 수 있다. 신부전으로 심장 수축 기능이 떨어지면 심장에서 빠져나가는 혈액량이 줄어든다. 따라서 몸 구석구석 퍼져야 할 혈액이 말단 조직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정체된다. 이때 우리 몸은 일종의 보상기전으로 물을 마시지 않아도 혈액량을 늘리고 혈압을 높인다. 물을 마시면 혈액량과 혈압이 더 높아져 모세혈관 속 수분이 압력이 낮은 폐와 뇌 등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다. 조직, 장기 등에 물이 고이면 부종으로 이어진다. 마찬가지로 신부전 환자도 하루 1리터 이내로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 셋째, 신부전을 들 수 있다. 콩팥 기능이 크게 저하된 신부전 환자도 수분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분 섭취를 줄여야 한다. 물을 많이 마시면 혈액량, 체액량이 늘어 마찬가지로 폐부종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지방 조직에도 물이 고여 피부가 쉽게 부을 수 있다. 특히 다리에 증상이 잘 나타난다. 신부전의 경우 보행이 어려워지고 피부 감염에 취약해질 수 있다. 중증의 신부전 환자라면 하루 1리터 안팎으로 물을 마셔야 한다. 혈액투석을 받을 정도로 심하다면 3 내지 5컵 정도가 적당하다. 넷째, 간경화를 들 수 있다. 간 기능이 떨어지면 알부민이 잘 생성되지 못한다. 혈액 속 알부민 농도가 낮아지면 수분이 각 장기에 배분되지 못하고 혈액에 남기 때문에 혈액 속 수분 함량이 높아진다. 늘어난 수분은 복강으로 흘러 들어가서 배의 복수가 찰 수 있다. 다섯째, 부신 기능 저하증이다. 부신 기능이 저하되면 부신 호르몬인 알도스테론, 콜티솔 등이 적게 분비된다. 이때 물을 많이 마시면 수분과 염분의 원활한 배출이 어려워 저나트륨 혈증, 고칼륨 혈증 등 전해질 불균형이 생길 수 있다. 이어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하는 질환에 대해 설명한다. 먼저 폐렴, 기관지염을 들 수 있다. 폐렴이나 기관지염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리면 열도 오르고 호흡도 가빠져 피부와 호흡기를 통한 수분 배출이 많아진다. 호흡기가 마르면 자극도 심해진다. 지속해서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마시는 것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 이어 고혈압 협심증이다. 혈액 속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진다. 일명 피떡이라 불리는 혈전이 잘 생성된다. 혈액 흐름도 늦어져 혈관벽에 지방, 혈전 등이 쌓이게 될 가능성도 커진다. 이는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고혈압이나 협심증이 있는 사람은 하루 1.5에서 2리터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 이상 지질혈증 단계부터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협심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단 염분은 하루 5 내지 6g 정도로 제한해야 한다. 염증성 비뇨기 질환도 물을 자주 마셔야 하는 질병이다. 요로감염, 방광염, 전립선염 등 염증성 비뇨기 질환이 있을 땐 소변이 마려울 정도로 수분을 많이 섭취해야 한다. 소변으로 염증 유발 물질을 배출시켜야 한다. 충분한 물 섭취는 요로결석이 형성되는 것을 막고 생겼을 때도 결석이 잘 빠지도록 도와준다. 자신의 하루 소변량보다 500ml 이상 더 마셔야 한다. 특히 당뇨 환자의 경우 물을 많이 섭취해야 한다. 신부전 합병증이 없는 당뇨병 환자는 수시로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
혈당 상승 억제를 도와줄 수 있다. 특히 갈증을 잘 못 느끼는 노인 당뇨병 환자는 목이 마르지 않아도 2시간에 한 번씩 의식적으로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간에 공급되는 혈액과 영양소는 간정맥과 간동맥, 간문맥 등을 통해 간에 저장, 비축되거나 다른 성분으로 변화되어 저장된다. 이 과정에서 수분의 역할과 기능은 절대적이다. 수분이 필요량보다 만성적으로 부족해지면 각종 질병을 유발하게 된다. 치매와 물, 뇌 건강에 필수적인 수분. 알츠하이머 질환에 대해서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아직까지 확실한 치료법은 알려져 있지 않다. 아직 가설 단계이지만 뇌 속에서 아밀로이드라는 물질이 쌓여 알츠하이머 병이 발병한다고 알려져 있다. 아밀로이드의 생성, 축적을 멈추는 약을 개발할 수 있다면 근본적인 치료법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치료약의 임상실험은 20년, 30년 전부터 실행하고 있다. 동물 임상실험에서는 다소 성공한 예도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인간 대상의 임상실험에서는 거의 성공하지 못해 연구에 투자해온 기업들이 속속 철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뇌의 노화를 멈춘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다. 85세 이상의 노인 중 알츠하이머성 치매 증상이 뇌에 보이지 않는 분은 없었다. 그 정도의 나이가 되면 뇌는 확실히 늙어간다.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85세가 지나면 모두 뇌가 병드는 주 요인으로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보통이다. 사람 수명이 향후 100세 가까이 연장된다는 사실은 불균형을 초래하기 십상이다. 신체는 어느 정도 긴장이 유지되지만 뇌 건강은 그렇게 유지할 수 없다는 불균형이다. 결과적으로 치매 등과 함께 보내는 노년 기간이 길어진다는 끔찍한 만년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다. 1960년대만 해도 알츠하이머성 치매에 걸리면 5, 6년 만에 죽는 병으로 모두 알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병에 걸려도 10년 동안 생존하는 것은 보통이다. 앞으로는 더 길어질 것이다. 비관적으로 설명한다면 수명이 점차 연장되는 향후 선택지는 두 가지다. 아직도 석연하게 해명되지 않은 질병으로 일찍 사망하거나 100세 근처까지 장수하면서도 근근히 목숨을 이어가는 것,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다. 사람은 병이 들면 원인을 알기 위해 의사를 먼저 찾는다. 이 과정에서 환자들은 물의 중요성을 직간접적으로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다. 치매는 나이 먹고 늙어서 생기는 현상이 아니다. 치매는 물을 잘 마시지 않아서 생기는 병 중 하나다. 우리 몸은 참으로 과학적이고 오묘하다. 몸속에서 수분이 부족해지면 수분 없이 살 수 있는 부분부터 물 공급을 줄여나간다. 그럼 신체 가운데 어디가 먼저 늙어갈까? 바로 피부이다. 피부에 수분이 말랐다고 생명을 잃지는 않는다. 수분 부족 현상이 계속되면 어느 부위부터 물을 줄여나가는가? 장기이다. 계속 물을 보충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뇌에 수분 공급이 잘 되지 않는다. 뇌가 아프기 시작한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가장 흔한 질환이 치매나 알츠하이머 병 등 뇌 질환이다. 나이가 들면 물이 별로 마시고 싶어지지 않는다. 뇌에서 갈증을 느끼는 부분의 기능이 점점 퇴화하기 때문이다. 몸속에서 물이 부족하면 만병의 근원이 된다. 반대로 물만 잘 마셔도 질병 80%는 신체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수분을 충분히 공급하면 치매 예방은 물론 치매의 진행 속도까지 늦출 수 있다. 그런데 물을 마시려 해도 먹히지 않는 경우가 있다. 나이 드신 어른들이 물 한 모금 못 마시는 경우가 많다. 이는 물과 인체의 밸런스가 잘 맞지 않아 일어나는 현상이다. 수분은 인체 활동의 밸런스를 조절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며 중요한 성분 가운데 하나다. 차가운 물보다는 상온의 물만 마셔도 건강을 돌볼 수 있다. 냉수는 몸의 체온을 떨어뜨린다.
체온이 1도 떨어질 때마다 면역력은 30%, 기초 대사력은 12%가량 떨어진다. 암세포는 저체온에서 활성화되고 고체온에서는 활동을 아예 하지도 못한다. 물을 상온에 놓고 마시는 습관부터 가지면 면역력도 대사력도 모두 호전된다. 물을 마실 때 일어나는 신체의 변화를 보면 알 수 있다. 첫째, 두뇌의 회전력이 향상된다. 수분이 충분히 공급되면 뇌는 더욱 좋은 쪽으로 활동한다. 뇌 활동에는 많은 양의 산소가 필요하다. 수분은 가장 많이 산소를 공급해주기 때문에 뇌 활동에서 수분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물을 자주 마시게 되면 두뇌의 반응이 빨라지고 집중력과 창의력이 높아진다. 충분한 수분이 공급되면 두뇌의 인지 능력이 30% 이상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둘째, 원활한 수분 공급의 경우 피부가 깨끗하다. 보통 피부가 어두운 사람의 생활을 살펴보면 불규칙적이거나 질서가 흐트러지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수분을 제때 공급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물은 노화를 늦춰주고 피부를 깨끗하고 맑게 해주는 역할에서 탁월하다. 깨끗한 피부와 동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대개 물을 잘 마신다. 탈수 증상에 동반되는 두통과 소화불량도 사라지니 얼굴 피부도 밝아지는 것이다. 셋째, 체중 조절이 가능하다. 하루 3리터의 물을 마신 사람은 한 달 동안 2kg을 감량하고 허리 사이즈도 줄어든 현상을 볼 수 있다. 이는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 면역력을 높여주기 때문이다. 적당한 양의 물을 섭취하면 간과 신장의 기능을 도와주고 혈액에서 독성 물질과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효과적이다. 수분 부족이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 물 한 병을 들고 다니면서 하루 동안 마셔본다. 하루에 물 8잔을 마셔야 한다고 스스로 강박하지는 말자. 꾸준히 체내 수분을 채우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작은 노력이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다. 온종일 수분을 보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매 시간마다 한 모금씩 물을 마시면 피로가 줄고 한 번에 물을 잔뜩 마시지 않아도 된다. 또한 신체 내외부 균형을 맞출 수 있다. 물을 챙겨 마시면 신장, 간, 심장 등의 건강이 좋아진다. 그보다도 물이 뇌 기능에 미치는 효과는 훨씬 크다. 뇌는 에너지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기관이며 물 구성비는 최소 75% 이상이다. 뇌 기능을 유지하려면 수분이 다량 필요하다. 하루에 평균 7 내지 8잔의 물을 마셔야 한다고 하지만 각자 신체 활동 수준에 따라 필요한 수분량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수분은 뇌기능 활성화와 가장 관련이 깊다. 뇌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적절한 수분 공급이 필수적이다. 뇌세포가 활동하는 데는 물과 다른 요소들이 섬세하고 정확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아침 기상하면 먼저 물을 마셔야 한다. 잠에서 깬 직후가 뇌에 수분을 공급해야 하는 시간대이다. 보통 7 내지 9시간 자면 땀을 흘리지 않았더라도 체내 수분이 줄어든다. 잠자는 동안 깊이 숨을 쉬면서 수분을 배출하므로 아침에는 뇌에 탈수 현상이 생긴다. 뇌 기능을 활성화하고 싶다면 물과 과일을 섭취하도록 한다. 뇌 집중력 향상에는 수분이 최고 성분이다. 수분이 공급되면 뇌로 향하는 혈류가 늘어난다. 그러면 뇌 산소와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해준다. 대개 탈수 현상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극단적인 상태가 됐을 때만 알아차린다. 어지럼증이나 피부가 찢어지게 건조해졌을 때만 수분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이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 그러하다. 뇌는 수분 부족 현상을 제일 먼저 감지한다. 커피나 홍차를 마시면 잠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온종일 이러한 음료를 마셔서는 안 된다. 집중력이 감소하는 매 45분마다 한 번씩 물 한 모금을 마시면 좋다. 물은 신체의 감정 균형 유지에 필수적이다. 물과 정신 건강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른다.
바다를 바라보고 바람을 느끼면서 파도 소리와 바다 냄새로 긴장이 풀릴 때가 있다. 이처럼 바다를 바라보고 느끼는 것 외에 우리의 정서 세계도 마시는 물에 영향을 받는다. 물을 마시면 뇌 온도가 올라가고 독소와 죽은 세포를 제거한다. 정서적 재가동, 즉 정서 균형을 취하는 화학적 균형에 도달하도록 돕는 게 수분이다. 그렇다고 물을 연거푸 2잔 마신다고 해결되지는 않는다. 항상 뇌의 수분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물을 한 모금씩만 마셔도 세포가 활성화하며 스트레스와 불안을 조절한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다. 숙면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이 숙면에 큰 도움을 준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물을 조금 마시면 한밤중에 화장실을 가게 될 수도 있지만 몸에는 좋다. 물 반컵이라도 자기 전에 마시면 좀 더 숙면을 취할 수 있다. 수분은 또한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준다. 아무리 가벼운 탈수 현상도 시각적인 항상성 불균형을 야기한다. 기능 장애가 시작된다. 이러한 장애는 생존에 영향을 미친다. 그 중에는 인지 민첩성 감소 증상이 두드러진다. 무언가를 기억하기 어려워지며 정보 추론이나 오래된 기억을 상실할 수 있다.